이 강의는 사회복무요원의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직관리 수업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은 꼭 복무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사원이나 새롭게 온 경력직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조직에 익숙하지 않은 구성원들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시선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누군가를 관리하기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은 리더에게 작지만 단단한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하루 8시간 동안 계속 부딪혀야 되는 이런 이제 관계라고 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왜 생깁니까? 사회복무요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랑 갈등 생길 때는 왜 갈등 생기나요? 그 인간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까? 업무 때문에 갈등 생깁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쟤 대머리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이래서 싫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했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생깁니다. 우리 이걸 과업 갈등이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과업 갈등을 잘못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갈등까지 생깁니까? 감정 갈등까지 번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업무를 줘서 시켰는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거 나랑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거 왜 나한테만 시켜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엄마 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갈등이 딱 생겨버리면 이건 풀려고 하더라도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참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장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 사례를 참 재밌게 저희 경영학 공부하면서 하나 들은 애가 있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노숙자가 줄은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장난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 테르미니역, 우리 서울역 같은 데 테르미니역 하면 집시들 장난이에요. 예, 탁 훔치러 노숙자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밥 못 드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집도 없는데 훔치기도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늘어나는 유럽의 노숙자 숫자를 줄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우싱 퍼스트라고 하는 이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뭐냐면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는 정책들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계단 모형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건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걸 하면 뭘 제공해주고 이걸 하면 뭘 제공해주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배달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양보를 끊고 제한을 받고 규칙을 잘 지키면 그러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줄게요. 그리고 난 뒤에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완전한 주거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1980년대 초반에는 10,000몇 명 되는 이 노숙자가 8,000명까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숫자가 안 줄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데 양육을 다시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럼 집을 다시 뺏어버리고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잘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딱 한계가 생겼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우싱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은 집을 먼저 주자. 집을 먼저 주고 먼저 일단 집을 해주고 먼저 고쳐주고 먼저 밥 주고 먼저 집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역량들을 신뢰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주자 라고 핀란드에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노숙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면 주거는 인권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뭘 해야 주는 게 아니라 약을 꺼내야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집이 없으면 들어가세요 일단. 그리고 난 뒤에 변화는 이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뭐 좀 잘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성공이 돼가지고 주거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뭐 업무를 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진짜 사회복무원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우징 퍼스트로 바라본 사회복무원 관리의 새로운 시선으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거는 인권이고 무조건적이고 안정적이고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꾼이 아니라 사람으로 일단은 대하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는 게 일단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제가 이야기하면 사회공무원들이 격하게 공감하는 단어가 있어요. 값싼 노동력 하면 우거우거 합니다. 예, 값싼 노동력으로 보지 말고 두 번째, 먼저 변화되면 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 집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처럼 말 잘 들으면 해줄 게 아니라 예, 먼저 따뜻하게 관계를 하고 난 뒤에 책임도 지어주는 이런 거, 실수라도 집을 뺏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회공무원들에게 혼내기보다는 다시 기회 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는 거,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좀 관심을 주는 역할로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좀 관점을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걸 저는 요 복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를 위한 교육이었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팀원에게, 신입사원에게, 아직은 서툴고 미완성인 직원들에게 성과보다 먼저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게 리더의 첫 번째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없는 존중, 그리고 기다림, 그 안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조직도, 사람도 안정감이 먼저고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우스 닥터 킴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